4월 1일의 뉴스포커스 네 번째 이야기, 문서 무단 폐기 말라는데 반발하는 까닭,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문서 폐기하지 말아야죠. 어떤 문서든지, 청와대에 있었던 문서든지, 각 부처에 있었던 문서, 계속 그동안에 그 업무를 봐왔던 문서 아닙니까? 그걸 놔둬야 자기 정부가 그걸 인수하면서 거기서 국정을 파악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다 만약에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새로 해야죠. 그 점에서 인수위가 각 부처에 대해서, 청와대도 그렇고 각 부처에 대해서 문서 폐기하지 마세요, 이제 이런 협조 요청을 했는데, 이랬더니 민주당에서 또 들고 일어났어요. 뭐라고 들고 일어났냐? 정치 보복하려는 거지. 그거 근거로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말이죠, 뭐 대변인 성명을 내고 막 이야단이 났습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 어제 브리핑에서 대선 당시 정치 보복을 예고했던 윤석열 당선자가 문재인 정부를 적폐로 몰아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한 사전 정비 작업을 하려는 의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참 상상력도 풍부합니다. 그 문서 그나도 그거 가지고 근거를 해서 보복할 거야. 그런 바보 같은 그런 정부가 있습니까? 민주당 정부는 그렇게 했습니까? 문서를 좀 제발 놔두세요. 그냥 없애버리지 말고. 있어야 우리가 그걸 참고를 하죠.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보복하려고 그러냐. 당신 말이지, 그러니까 이 보복 같은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이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윤 당선인이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게 아니지 않냐. 보복하려고 그런 것 아니냐. 그 국방부는 보니까 또 그 요청 받고도 국방부는 또 가보니까 기자들이 이제 그 취재를 했는데 막 그 앞에다가 트럭 대놓고 파쇄해가지고 갖고 가더라는 것 아닙니까? 보란 듯이 파쇄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부처의 업무를 잘 모르니까 그런 말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늘 그 이제 문건을 뭐 한 달에 서너 번씩 이렇게 파쇄하는 게 그 일상적이었답니다. 그렇게 한다고 국방부가, 그건 뭐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고 늘 그렇게 하는 일이야.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는 모양인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뭐 계속 그 문건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요 없는 문건, 다 쓴 문건, 혈액에 떨어진 문건, 뭐 이런 건 다 또 버리고,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문건이요. 그러니까 파쇄기에 넣어서 파쇄해서 버리고, 그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말이죠, 불에 댄 듯이 튀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 생각하는 게 꼭 그렇습니까? 뭐든지 보복. 좀 뭐냐면 정권을 못 잡아봤던 세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라도 하겠지만, 자기들이 지금 정권을 아직도 잡고 있잖아요. 그럼 모릅니까? 문서를 왜 남겨놔야 되는지, 왜 정권이 바뀌는데 문서에 있었던 문서 모든 걸 파쇄해서는 안 되는지, 왜 저 사람들이 협조 요청을 하는지, 그건 알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5년 전에 민주당 정권, 그 문재인 대통령 5년 전에 청와대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들어간 지 한 2달쯤 되니까 갑자기 말이죠, 민정비서실하고 이쪽에 정무비서실 이쪽에서 캐비넷에서 문건이 2,000건 이상 나왔다 이래가지고 발견했다고 꺼냈잖아요. 그래 그거 가지고 그 뒤져가 가지고 그때 검찰이 무슨 뭐 국정농단 수사하고 이럴 때 그거 잘 써먹었죠. 희한한 일이죠. 왜냐하면 방을 비우고 나가는 사람들이 캐비넷에다가 서류 그냥 넣어두고 나왔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담당자들도 우린 깨끗하게 캐비넷 다 비웠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파쇄한 게 아니라 캐비넷 비워놔야 거기 다른 문서를 넣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호들갑스럽게 새로 들어간 청와대 팀들이 말이지, 박근혜 시절에 있었던 여기 이런 문건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러면서 2,000건도 넘는다고 꺼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일설에 뭐냐면, 아니 그 넣어놨으면 바로 그날 들어가가지고 캐비넷 열어봤으면 당연 알지. 그걸 몰라가지고 2달 동안 있다가 이제 나왔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권 말기에 그걸 꺼내서 갖고 가 있다가 정권이 바뀌고 난 데 슬쩍 도로 갖다 넣어가지고 증거물로 갖다 넣은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추측이 가능하죠. 그런 말도 있었고요. 청와대 그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들도 그런 의심을 했고요. 저절로 다 치워버린 문건이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거기 와서 지발로 들어가서 거기 캐비넷에 들어가 앉았겠습니까? 답답한 노릇이. 이때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예? 문건을 그렇게 이용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이용했으니까 상대방도 의뢰에 그럴 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참 이분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그런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는,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상상력이 너무 만발해가지고 온갖 것을 다 상상합니다. 이분들이 상상 못할 게 뭐가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 정권이 바뀐, 이 정권이 무슨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 이제 앞으로 대통령 될 이분 당선인, 이분하고 그 측근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정권이 지금 바뀌는 거예요? 문 대통령 그런 식으로 정권을 인수한 겁니까?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도 내가 좀 더 기여하고 좀 더 봉사할 수 있다. 그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호소해가지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자기만 잘 살라고 대통령이 됐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의심, 의혹 이런 것부터 그냥 갖다 덮어 씌우는 겁니까? 아무리 적이라도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정부가 지금 출범도 하기 전에 벌써 사사건건 터집 잡고 거대 정당에서 말이죠. 패배한 게 창피하지도 않는지 172석이나 가진 초거대 정당이 대선에서 말이죠. 졌다? 이것보다 더 창피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에게 선택을 못 받았으니까 국민한테 얼마나 그것이 죄송스러운 일입니까? 그럼 정신 차려야죠. 반성을 해야죠. 그러면 누구든지 내가 이 집권했을 때도 그렇고 다른 상대방 측이 집권했을 때도 그렇고 목표는 하나예요.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 나라를 발전시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한마음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져서 청와대를 비워주긴 해야 되지만은 당신들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나라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내가 못 먹을 상은 둘러 엎으나 마나 상관없다 이 말입니까? 옛날에 루이 16세는 프랑스 대혁명 때 결국은 단두대 이슬로 사라졌죠. 그 아버지가 루이 15세였어요. 그 아버지 애인이 퐁파도르 그 후작 부인인가 백작 부인인가 그분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죽은 다음에 대홍수야 나든 말든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루이 15세가 한 말이 아니고 그 퐁파도르 부인이 한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전해지고 하는데 그런 심사입니까?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민주당도 나라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러면 윤석열 차기 정부가 정말 국정을 잘 이끌도록 바라죠. 안 바랍니까? 망하기를 바랍니까? 그렇다면 협조를 해야죠. 예? 거대 정당답게 집권의 경험을 가진 정당답게 차기 정부 윤석열 당선인은 초보 아닙니까? 초보. 예? 이 초보 얼마나 그걸 선거운동 과정에서 비난했습니까?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뭐냐? 초보 운전자. 그 초보 운전자가 운전 좀 제대로 하도록 경험자들이 베테랑들이 그 못 도와줍니까? 이거 문건 파쇄 이 문제뿐 아니고요. 사사건건이 이릅니다. 사사건건이 이래가지고 윤석열 정부 앞으로 망해버린다 칩시다 그러면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 정부보다 더 형편없이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비난받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합시다. 그게. 누구한테 좋습니까 그게?
민주당한테 좋은 겁니까? 그것 때문에 불행해질 사람은 누굽니까? 국민 아닙니까? 국민. 민주당 사람들이 입만 열면 무슨 신주 모시듯이 하는 국민 아닙니까? 그렇죠? 그 국민이 잘 살게 되는 길이라면 무엇든지 협조를 해야죠. 민주당. 예? 무슨 뭐 서울시장 누가 나가서 내가 서울시장 될까? 뭐 경기지사 될까? 내가 뭐 할까? 이런 거나 계산하고 있지 말고 우선 우리가 정부를 잘 손질해서 인수인계할 때 잘 정리해서 넘겨주고 그럼 그 사람들이 앞으로 잘 이 정부를 이끌어 가주기를 간곡히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정신 좀 차리십시오. 반성도 좀 하시고 항상 국민을 생각하십시오. 이거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 포커스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